네, 오늘은 대졸자 전형을 시작할 때 모든 내용과 준비할 때 주의사항까지 끝내버리는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스타입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의대 증원이 되면서 의사분들이 사직을 했고요. 그 빈자리를 간호사분들이 채용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또 2025년도 6월에는요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분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오늘 영상은 간호학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보건 계열을 희망한다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호사가 되는 루트는 이렇습니다. 간호학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를 응시해요. 그리고 합격을 한 다음에 병원으로 취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간호학과를 졸업해야만 국시를 응시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간호학과가 아닐 거예요. 심지어 대학생도 아닐 겁니다. 이 대졸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아예 다른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고졸이거나 대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거나, 두 번째,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시면서 이 간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일은 잘 맞는데 급여나 대우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간호사가 있네 하면서 눈을 돌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건 계열로 쉽게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대졸자 전형인 거예요. 정식 명칭은 전문대 졸업자 특별 전형이에요. 제가 모집 요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수시나 정시보다 난이도가 좀 수월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대졸자 전형인데 왜 수시나 정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제가 대학교 입학처에서 수시 모집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옆에 정원의 전형에서 전문대졸 특별 전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알아볼 대졸자 전형의 TO인 거죠. 지원하는 시기는 이렇게 돼요. 수시 1차 9월, 수시 2차 11월, 정시는 1월에 접수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게 편입학도 있는데 잠깐만 알려드리면, 편입학은요 애초에 4년제 대학교에 3학년으로 들어가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 전문대학에서도 편입학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교도 있어요. 물론 이때에도 기본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졸자 전형이든 편입이든 전문대 이상의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봤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면, 혹은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대졸자 전형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학점은행제라는 제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학점은행제는요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기존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온라인으로 졸업장을 취득하는 게 가능하다. 두 번째, 수업 이외에도 자격증 및 독학사를 취득하면 추가 학점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단기간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네, 보통 많이들 진행하시는 경영학과를 예를 들어 보면요, 학점은행제에서 전문대 졸업장은 전문학사라고 불러요. 짧은 시간에 두 학기 과정으로 80학점을 취득하면요 전문학사라는 졸업장이 나오는데요, 대략 8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와 정시의 지원 시기랑 이거를 비교해서 내가 언제 시작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참고로 학점은행제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학과, 이 대졸자 전형은요 보건 계열에서 모집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대표적으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가 있고 추가로 방사선, 임상병리, 치위생, 응급구조, 안경광학과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 계열이 아닌 학과에서도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가능한 학교, 여러분들이 대졸자 전형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전문대학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이렇게 전문대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4년제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의 간호학과는 전문대더라도 4년제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4년제 학과랑 애초에 4년제 대학교랑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졸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교가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가능한 메이저 대학교는 3대 천왕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동남보건대, 삼육보건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언급한 대학들이 보건, 의료 분야 쪽으로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럼 대졸자 전형은 어떤 요소를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할까요? 반영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성적, 면접, 토익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성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때 말하는 성적이란 저희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취득한 학점 있죠? 거기에 대한 성적인 거예요. ABCD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 성적이 낮으면요 대졸자 전형은 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개 대학교의 성적 커트라인은 되게 높은 편인데 최소 4점대를 맞아야 안정권에 들어가요. 정말 낮아도 A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육보건대를 보면 전적대 성적과 면접을 보는 대학이에요. 면접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응급고조치부터 시작을 해서 관련 학과의 기본 소양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로의 지원 동기, 해당 학교의 장점, 이렇게 학과 기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인성면접 위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동남보건대인데요, 여기는 성적을 위주로 보면서 추가로 토익을 반영합니다. 작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니까 공인영어 평균치는 800 중반대였어요. 최저점은 700 중반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성적 100분위는 90 이상, 4.0 이상은 맞아 두셔야 됩니다. 이제 주의사항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학 졸업 예정자, 대학 졸업자. 여러분들이 지원할 시기에 졸업 여부가 중요해요. 이게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시 1, 2차와 정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원할 당시에 여러분들이 졸업자인지 졸업 예정자인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대학은 졸업자만 지원 가능하다, 이런 대학교들은 졸업 예정자들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참고로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는 2월 겨울과 8월 여름에 졸업장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와 정시를 지원하는 시기와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기를 잘 따져서 시작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세부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 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시고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TO가 불규칙합니다. 보통은요 수시 1차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수시 2차와 정시에는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도 좀 높아지죠. 또 어떤 대학에서는 수시 1차에서 모집을 안 하고 정시와 수시 2차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TO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런 말들도 있어요. 많은 과목을 들은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과목을 듣고 졸업해야겠다. 오피셜하게 공개된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대학교 입학처와 얘기를 해봤을 땐 이랬어요. 10과목을 A+ 맞은 것보다는 당연히 20과목을 A+ 맞은 게 더 높게 쳐준다, 더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같은 성적일 때 더 많은 과목을 들은 학생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지, 성적 자체가 차이가 나버린다면 이건 크게 무의미합니다. 네 번째, 성적이 낮아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이 보건계열, 특히 간호학과는요 공부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대졸자 전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 교수님들이 가장 보는 건 어떤 걸까요?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와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커요. 이러한 궁금증을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기본적인 성실도나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성적이라는 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런 원리거든요. 수많은 지원자를 봤을 때 종이 한 장으로 모든 걸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때 성적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학생이 꼼꼼하게 학업적으로 수행을 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다면 기본적인 건 통과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면접에서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는 본인만의 확실한 스토리가 있으면 좋겠죠.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필요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 한눈에 알아보는 꿀팁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국에는 수십 개의 전문대학이 존재해요. 이 모든 대학을 하나씩 다 알아보는 건 빡셉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이트 하나를 공개할게요. 전문대학 포털이라는 사이트예요. 이곳에 대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면요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점과 약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성적이 낮은 편이다. 그럼 성적 반영이 상대적으로 낮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교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학교들을 리스트로 추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려낸 대학교들을 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죠. 내가 언제 졸업이 되는지부터 어떤 시기에 지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성적대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면접은 보는지, 토익은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합격이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지 합격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대졸자 전형에 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